최근에 길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흔든다고 해서 진보에 계신 분들이 태극기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태극기는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우리 민족을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또 우리들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태극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영국에 가서 조문하고 뉴욕에 가서 일본 총리 만나고 48초이지만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한미 정상회담 할 때 태극기가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있는 곳에 허겁지겁 달려가서 거기서 겨우겨우 구걸하면서 만났는데 좋습니다. 구걸하면서 만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태극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장기만 있고 태극기가 없는 곳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이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한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그 영상을 다 봤는데 계속 졸졸졸졸 쫓아다니다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도 역시 물론 태극기가 있을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상징화된 태극기의 마음과 몸은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태극기를 배신한 사람,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일종의 장신구일 뿐이지 태극기가 갖고 있는 진짜 영혼과 정신은 가슴에 담아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태극기를 배신한 윤석열은 이 나라의 국가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최대집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조금 고쳤으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저도 한 달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김용민 이사장님한테도 조금 가리켜서 어떻게든지 두드려 패서라도 고쳐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 진짜 망한다. 지금 영국 조문파동 그리고 뉴욕에서의 이런 만행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 이전에 윤석열 퇴진해야 된다,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52.5%가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65%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막걸리를 마실 때도 그분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 절단난다. 제2의 IMF 온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망가질 수 있나. 이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사리 사욕만을 원할 뿐이다. 이들이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2번 찍어서 이제 손목 자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드디어 평범하게 살고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해주겠지, 아이고 내가 뭘 정치를 알아, 그냥 대통령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술자리에서 대통령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이 나라님을 바꿔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산군 그 포악한 군주, 결국은 백성들이 참다 못했기 때문에 저 임금 갈아야 된다 이야기해서 결국은 갈리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기득권 권력자들 백성들의 힘을 우습게 알지만 결국
백성들의 힘으로 물러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힘입니다. 1940년에 우리 역사에서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중경 임시정부에서 대한 광복군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좌우의 이념을 초월해서 광복군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번 제가 대전 집회 때 좌우 합작의 신간회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조선을 독립하는데, 대한을 독립하는데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하나로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대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간회 운동을 통해서 좌우 합작의 열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대한광복군이 만들어집니다. 반공주의자였던 이청천이, 그리고 사회주의자였던 김원봉이 합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김원봉이 이청천과 그리고 백범 김구와 함께 광복군을 조직하겠습니까? 김원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의열단 단장이었던 사람이 애국단의 단장이었던 백범 김구와 그리고 수많은 민족주의자들, 반공주의자, 독립운동가를 이끌었던 그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그 위대한 독립운동가, 청산리 전투의 위대한 지도자 김좌진 장군, 그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극렬한 사회주의자의 암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절대 한 공간 안에서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광복군은 대한 독립을 하겠다고 좌우합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힘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일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다시 제2의 대한광복군이 이 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대한 제2의 광복군입니다. 여러분 제2의 광복군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곳 수원은 정조가 만든 개혁의 터전입니다. 정조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느냐? 당파를 초월하는 대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노론의 영수, 남인의 영수, 소론의 영수, 이 모든 당파의 영수들이 한 곳에 어우러져 살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인의 영수, 소론의 영수, 노론의 영수가 이곳 수원으로 다 이사를 합니다. 이곳에서 당파의 대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